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레딧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외도와 관계, 그리고 약혼과 가족 문제가 얽힌 사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한 남자는 약혼녀와 같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각자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내 약혼녀는 자신의 남자 절친을 약혼자로 올린 뒤 이렇게 말했다. 내 얼굴이 내 인스타그램 미감을 망칠 것 같아서 대신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 이제 그녀는 쉬지 않고 나에게 매달리고 있다. 안녕, 레딧. 내 약혼녀가 인스타그램에 약혼 소식을 발표했다. 문제는 그 상대가 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나는 29살 남자이고 내 약혼녀 엘레나는 28살 여자다. 우리는 3년 전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는 자신의 직장이 창의적인 영혼을 죽이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조용히 들어주었다. 2달 뒤 그녀는 자신의 브랜드에 전념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다. 나는 잠시 동안은 내가 그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실수였다. 그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커플 콘텐츠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나는 1년 만에 청혼했다. 그녀가 직접 고른 반지를 사주었다. 내 2달치 월급이 들었다. 그녀는 사진이 아주 잘 나온다고 말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다. 우리의 합의는 단순했다. 그녀가 팔로워를 키우는 동안 나는 집세와 공과금을 부담한다. 그녀는 집안을 관리하고 우리는 한 팀이 된다. 나에게 그 약속은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주당 60시간씩 일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그 약속은 다육식물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분기 목표를 연달아 초과 달성하고 있었다. 상사는 계속 확장 기회를 언급했고 지역 이사 자리가 논의되고 있었다. 나는 현실적인 무언가를 쌓고 있었지만 그녀는 환상을 쌓고 있었다. 6개월 전 줄리안이 그녀의 새 사진작가로 등장했다. 그녀는 그가 순수한 플라토닉 관계의 절친이며 누구보다도 자신의 비전을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 광고판만 한 경고 신호였다. 나는 그것을 마음속에 접어두었다. 화요일 새벽 2시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6시간 뒤 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멍청하게도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엘레나의 최신 게시물, 연례 화이트 파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내가 지난 토요일 직접 차로 데려다 주었던 그 독점 행사였다. 사진은 완벽했다. 황금비 시간의 조명, 그녀의 흰색 실크 드레스, 그리고 같은 흰색 리넨 옷을 입은 줄리안이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옆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브랜드 벽 앞에서 포즈를 취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듯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캡션을 보는 순간 피가 얼어붙었다. 내 사람을 찾았다. 이 여정에 영원히 감사한다. 줄리안이 만든 게시물에는 3,000개의 좋아요와 200개의 댓글이 달렸고 모두 두 사람을 축하하고 있었다. 내 약혼녀와 그녀의 플라토닉 절친 사진작가, 하지만 약혼자는 나였지 줄리안이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내가 아는 사람들의 댓글을 읽었다. 그녀의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 우리의 약혼 파티에 왔던 사람들, 그 누구도 나를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피드를 거슬러 올라가며 실시간으로 내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6개월 전 사진들에서는 내가 잘려나갔고 3달 전에는 소품으로 대체되었으며 2달 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4월의 한 게시물에는 우리가 함께 레스토랑에 있었던 장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피드에는 테이블과 음식, 그녀의 미적 라떼만 남아있었다. 그날 나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다. 계산을 했고 사진을 찍었고 완전히 편집되어 사라졌다. 월의 다른 게시물은 해변의 석양이었다. 물가를 배경으로 한 그녀의 실루엣. 그 사진을 줄리안이 찍을 때 나는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좋은 구도를 위해 잠시 비켜 달라고 했었다. 그때는 이해가 갔다. 지금 보니 나는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었다. 6월에는 그녀의 아침 루틴을 담은 캐러셀이 있었다. 커피, 요가, 저널링, 모든 장면에 보이는 아파트. 내 아파트,
내 가구, 그녀가 포즈를 취하고 있던 내 커피 머신.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녀는 나를 체계적으로 지우고 있었다. 나 없는 미감을 시험하며 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줄리안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다. 같은 사진, 같은 문구, 다른 각도. 그녀는 승낙했다. 엘레나 윌로우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가고 있다. 나의 신용카드와 내 돈으로 내 아파트에서 그들의 영혼을 만들면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엘레나, 자고 있어? 응, 내 게시물 봤어. 약혼 축하해. 말줄임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났다. 내 피드에서 말이야. 나는 3,000명이 내가 줄리안과 약혼했다고 믿고 있다는 걸 알아. 엘레나, 자기야, 너 너무 과민해. 이건 소셜 미디어일 뿐이야. 아무 의미 없어. 줄리안은 내 절친이야. 그게 전부야. 난 널 사랑해. 넌 내 진짜 약혼자야. 줄리안은 그냥 미감을 위한 존재일 뿐이야. 내가 말했다. 그럼 내 미감용 약혼자가 가짜라는 걸 팔로워들에게 언제 말할 생각이었어? 말줄임표가 떴다. 5분 동안 말줄임표만 이어졌다. 엘레나가 말했다. 왜 내가 그래야 해? 그럼 서사가 망가져. 사람들은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를 원해. 이건 내 브랜드에 좋아. 넌 이걸 지지해줘야 해. 내가 말했다. 내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척하는 널 지지해야 한다고? 엘레나가 말했다. 그래, 왜냐하면 넌 이 업계를 이해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얼굴은 내 미감을 망쳤을 거야. 줄리안이 사진이 더 잘 나와. 나는 모든 걸 스크린샷으로 남기고 증거라고 이름 붙인 폴더를 만든 뒤 은행 앱을 열었다. 우리 공동 신용카드는 4명이었고 엘레나는 승인 사용자였다. 최근 30일 동안 4,847달러. 미감 카페, 브랜드 의류, 파티 전 헤어스타일링, 흰색 실크 드레스, 스프레이 태닝, 매니큐어, 엘레나가 줄리안에게 사준 새 카메라 렌즈까지 내 돈으로 가짜 연애를 쌓고 있었다. 나는 카드를 정지시키고 분실 신고를 한 뒤 새 카드를 내 사무실로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모든 스트리밍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녀가 모든 콘텐츠 파일을 저장해 두던 클라우드 저장소 비밀번호도 바꿨다. 새벽 3시였다. 4시간 뒤에 출근해야 했지만 나는 완전히 깨어 있었다. 임대 계약서를 열어봤다. 내 이름만 있었다. 집주인이 소득 증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녀를 추가하지 않았었다. 아우디 리스 계약서도 확인했다. 내 이름, 내 신용, 내 보험, 공과금, 인터넷, 휴대폰 요금제, 보험, 헬스장까지 전부 내 것이었다. 그녀가 브랜드를 키우는데 사용한 모든 것은 내 명의였고 내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나는 스프레드시트를 열었다. 날짜, 지출 항목, 금액, 3개의 16개월치 내역, 레스토랑, 커피, 의류, 미용, 사진 장비, 링라이트, 카메라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구독, 총액 31,340달러, 6개월 동안. 그리고 문자 하나를 보냈다. 줄리안이랑 커피 데이트 끝나고 집에 와 얘기해야 해. 나는 오후 5시 45분에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켠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증거 폴더, 서류 폴더 모두 준비된 상태였다. 그녀는 오후 6시 20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들어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무슨 얘기야? 7시에 브랜드 콜 있어. 취소해. 그녀는 짜증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냥 취소할 수 없어. 이건 잠재적 파트너십이야. 내가 플라토닉 절친인 줄리안과 약혼 사진을 올린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오 마이 갓, 그녀는 눈을 굴렸다. 아직도 그 얘기야. 이건 콘텐츠고 전략이야. 줄리안은 내 절친이야. 그게 전부야. 내가 약혼한 척한 그 절친 말이지. 이를 위한 거라면 척하는 게 아니야. 넌 내 반지를 썼어. 사진이 잘 나오잖아. 내가 원하는 걸 골라도 된다고 했잖아. 난 내 약혼 반지를 고르라고 했지. 절친이랑 가짜 콘텐츠 찍을 소품 반지를 고르라고 한 게 아니야. 너 너무 통제적이야. 줄리안은 내 비전을 지지해줘. 그는 나를 이해해. 내 돈으로 카메라 렌즈를 사준 그 줄리안 말이야. 그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창작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는 내 절친이야. 내 플라토닉 절친이라고. 왜 그걸 이해 못해?
나는 노트북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결혼식 핀터레스트 보드 얘기해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핀터레스트를 뒤졌어? 3달 전에 내가 나랑 공유한 보드야. 우리 꿈의 결혼식. 핀 600개. 그중 절반에 줄리안이 태그돼 있더라. 그건 우리가 결혼할 때를 위한 리서치야. 아이디어 모으는 거라고. 흥미롭네. 왜냐하면 난 장소 보증금 훔친 게 아니야. 이건 우리 돈이야. 우리는 약혼했잖아.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인스타그램 브랜드도 내 거야. 내 팔로워, 내 콘텐츠 전부. 그녀는 팔짱을 풀었다. 그건 달라. 그건 내 커리어고 내 개인 브랜드야. 하지만 난 내가 6개월 동안 그걸 만드는데 쓴 31,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어. 나는 스프레드시트를 열어 그녀 쪽으로 돌렸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내가 내 소비를 추적하고 있었어? 난 내 소비를 추적한 거야. 내가 그걸 대신 쓰고 있었을 뿐이지. 이건 재정적 학대야. 이건 독성이야. 독성인 건 절친이랑 가짜 약혼 사진을 찍으면서 내 얼굴이 내 미감을 망친다고 말한 거야. 그런 뜻은 아니었어. 어떤 맥락이면 그게 용납돼? 그녀는 허둥대고 있었다. 그냥 인스타그램용이라는 뜻이었어. 줄리아는 에디토리얼한 느낌이 더 있어. 넌 잘생겼지만 평범한 방식이야. 콘텐츠용은 아니고 평범해서 콘텐츠 가치가 없다는 거네. 봐, 넌 내 말을 비틀고 있어. 줄리아는 이해해. 그는 내 절친이고 내가 뭘 만들려는지 알아. 그럼 다른 곳에서 만들어. 장비 챙겨. 이달 말까지야.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잠깐, 뭐라고? 들었잖아. 30일, 그 다음엔 나가. 나를 내쫓을 수는 없어. 나 여기 살아. 아니, 넌 여기 머무는 거야. 큰 차이지. 임대 계약서 확인해. 그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빠르게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아마 줄리안에게 문자하는 거겠지. 그만둬. 그는 안 올 거야. 이 얘기 하고 싶다며? 지금 하는 거야. 난 그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전화할 거야. 너 너무 비이성적이야. 내가 비이성적이라고? 다른 남자와 가짜 약혼 사진을 올리고 내 얼굴이 내 미감을 망친다고 말하고 장소 계약서에 내 서명을 위조했는데 내가 내 아파트에서 나가 달라고 하는 게 비이성적이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움찔했다. 누구야? 줄리안이야. 도덕적 지지를 받으려고 문자했어. 그녀가 문을 열었다. 줄리안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리넨 바지와 오버사이즈 가디건을 입고 들어왔다. 그는 걱정과 우월감이 섞인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마크, 안녕. 형, 엘레나가 내가 사진 촬영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더라. 내가 실제로 나와 약혼한 상태에서 너희 둘이 약혼한 척한 그 가짜 약혼 촬영 말이지. 그는 초대도 없이 내 소파에 앉았다. 그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예술에는 희생이 필요해. 때로는 작업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해. 자존심? 엘레나와 나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 하나의 서사 말이야. 우리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절친이야. 전통적인 관계의 경계를 초월하지. 약혼한 척하고 있잖아. 우리는 비전을 구현하고 있는 거야. 차이가 있어. 엘레나가 끼어들었다. 아무도 우리가 진짜 약혼했다고 생각 안 해. 다들 콘텐츠인 거 알아. 줄리아는 내 절친이야. 그게 전부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댓글을 보여줬다. 내 이모 캐럴이 축하했어. 내 간호사 친구는 결혼식이 언제냐고 물었고 전 상사는 상품권을 보냈어. 3,000명이 내가 절친 줄리안과 약혼했다고 믿고 있어. 뭐 결국엔 알게 되겠지. 중요한 건 참여도야. 지표. 내 가짜 약혼의 참여도 지표 말이지. 맞아. 줄리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봐, 마크는 현실적이네. 내 신용카드로 자금 지원된 이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해야지. 줄리안의 열정이 식었다. 뭐라고? 흰 드레스, 내 카드, 가짜 결혼식 장소 보증금, 내 카드, 내 새 카메라 렌즈, 내 카드. 그는 엘레나를 봤다. 내가 장비 비용을 낸다고 했잖아. 우리 공동 재정으로 내고 있어. 내 이름은 임대 계약서에도 어떤 계좌에도 차에도 없어. 넌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야.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허락. 난 내 약혼자야. 여긴 내 집이야. 아니, 여긴 내 아파트야. 넌 손님이야. 줄리안이 일어섰다. 마크가 좀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네. 둘 다 나가. 엘레나는 줄리안의 팔을 붙잡았다. 우린 안 나가. 난 여기 살아. 마크는 콘텐츠 전략을 이해 못해서 감정적인 거야. 맞아. 30일 후에 내가 나가면 이 일도 지나갈 거야. 두려움이 스쳤다. 날 내쫓는 거야. 나는 우리의 관계를 끝내는 거야. 우리는 약혼했잖아. 그렇게 쉽게 날 쫓아낼 수는 없어. 나는 약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백커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아니야. 그리고 그건 내가 다시 가져갈게.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내 손을, 그리고 나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냈다. 사진이 아름답게 나오던 그 반지. 내 2달치 월급이 내 손바닥 위에 놓였다. 침묵. 엘레나는 반지를 응시했다. 나랑 헤어지는 거야. 내가 줄리안과 약혼 사진을 올렸을 때 이미 날 버린 거야. 난 그걸 공식화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난 실제로 그와 약혼한 게 아니야. 콘텐츠였을 뿐이야. 그는 내 절친이야. 콘텐츠 때문에 나랑 헤어지는 거야. 그래,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우리는 미래가 있어.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줄리안 거는 그냥 일이야. 그냥 사진이야. 그는 말 그대로 내 플라토닉 절친이야. 그럼 진실을 올려. 내 3,000명의 팔로워에게 내가 절친 줄리안과 약혼한 게 아니라고 말해. 나와 약혼했다고 말해. 내 얼굴을 보여. 그녀는 줄리안을 보고 다시 나를 봤다. 그건 못해. 서사가 망가져. 줄리안과 나는 지금 흐름을 타고 있어. 미감이 잘 먹히고 있어. 그럼 미감이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거네. 그건 불공평해. 넌 나에게 커리어와 너 중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하고 있어. 아니, 넌 이미 골랐어. 난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거야. 줄리안이 끼어들었다. 마크, 엘레나는 널 사랑해. 항상 너 얘기를 해. 이건 그냥 직업적인 일이야. 우리가 가졌던 건 과거형이야. 나는 열쇠를 집었다. 손님용 침실에서 30일, 안방은 아니야. 그 다음엔 나가. 줄리안, 지금 당장 나가. 줄리안은 엘레나를 봤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너무 가혹하네. 가혹한 건 다른 사람의 약혼자와 약혼한 척하는 거야. 이제 나가. 그는 문으로 가다 멈춰서서 뒤돌아봤다. 엘레나는 지금 지지가 필요해. 그녀가 취약한 건 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엘레나는 떨리는 채 서 있었다. 마크, 제발. 난 실수했어. 빠져들었을 뿐이야. 하지만 난 널 사랑해. 줄리안이 아니라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는 그냥 내 절친이야. 그들은 함께 나갔다. 줄리안이 엘레나를 위로했고 엘레나는 내가 악당인 것처럼 뒤돌아봤다.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앉았다. 내 아파트, 테이블 위에 내 반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아직 멀었다. 2주 뒤, 나는 업체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엘레나가 일어나기 전 이른 아침, 리버사이드 에스테이트에 처음으로 위조라는 말을 꺼내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들은 서류를 요구했다. 마크 씨, 상황은 이해하지만 환불을 처리하려면 공식적인 경찰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신원 사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경찰서로 가 신원 사기, 서명 위조, 무단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신고를 했다. 형사는 내 진술을 받고 모든 서류, 은행 내역, 위조 계약서, 스크린샷을 검토했다. 마크 씨,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수사 후 지방검찰청에 검토를 위해 전달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시간이 걸립니다.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동안 이 사건 번호를 업체와 은행 분쟁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건 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더 많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다음은 크림슨 렌즈 포토그래피였다. 마크 씨, 경찰 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번호와 서류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모든 것을 보냈다. 30분 동안 대기하며 검토를 기다렸다. 3번 더 대기로 돌려보냈다.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 처리가 필요합니다. 영업일 기준 30일에서 4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리 수수료를 제외하고 결국 $2,500가 돌아왔다. 보테니컬 드림스 플로럴스는 내가 경찰 보고서를 언급하기 전까지 완강했다. 이건 당신과 약혼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위조된 서명으로 선의의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신원 사기를 입증하는 경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은행은 내 편을 들었다. 늦은 봄까지 $1,800가 돌아왔다. 수수료를 제외하고 말이다. 케이크 업체는 달랐다. 리타라는 여성이었는데 엘레나에게 6번이나 시식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이다. 마크 씨, 기억해요. 한 번 시식에 오셨었죠. 말이 거의 없던 분, 그녀가 다 이야기했죠. 그게 접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제 카드로 제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예약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와 사기를 입증하는 은행 내역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볼게요. 잠시 침묵, 타이핑 소리. 그녀가 당신 이름으로 서명했네요. 이게 당신 서명인가요? 아니요, 위조입니다. 잠시만요. 다시 타이핑. 전액 보증금 $3,200를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모든 업체 네트워크에서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겁니다. 정말 역겹네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요. 그녀가 다음 달 줄리안 이름으로 시식을 예약하려 했습니다. 당신 계약에 사용된 것과 같은 카드 번호였어요. 차단해주세요. 그는 공범입니다.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마크 씨,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계속 진행했다. DJ는 법무 검토에 3주가 필요했고 영상 촬영업체는 6주 넘게 끌린 차지백을 요구했다. 청첩장 업체는 경찰 보고서를 보자마자 즉시 환불했다. 헤어와 메이크업 팀은 2달 동안의 분쟁, 자동 거절, 서류 재제출 끝에야 환불에 동의했다. 늦은 봄이 되었을 무렵 나는 업체들로부터 받아야 할 $12,600 중 약 $8,200를 회수했다. 나머지는 여전히 분쟁 중이거나 처리 수수료와 업체의 완강함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별 후 3개월이 지나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급망 계약에서 함께 일했던 기업 전문 변호사였다. 마크, 상황이 어떤가요?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사기, 위조, 체계적인 신원 도용,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탄탄한 사건입니다. 경찰 보고서는 접수됐고 형사들이 조사 중이지만 이 절차는 느립니다. 지방검찰청도 밀려 있어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만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끝까지요. 결과가 어떤지 그녀가 똑똑히 알게 하고 싶습니다. 사기, 신원 도용, 부당이득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전액 $31,000의 법률 비용까지 청구하죠. 형사건은 수사관과 협조하겠지만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형사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민사는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리고 사진작가 줄리안. 그는 훔친 자금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에 고의로 참여했고 제 카드로 무단 구매한 고가 장비를 받았으며 가짜 관계를 내세워 브랜드를 속이는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사기 공모, 신원 도용 방조 및 교사에 해당합니다. 검찰에 제출할 사건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기소 여부는 그들이 판단합니다. 진행하세요. 초여름이 되자 엘레나의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시간당 수천 명의 급락은 아니었다. 느리지만 확실한 침식이었다. 첫 달에 43,000에서 41,500으로 다음 6주 동안 41,500에서 39,800으로 그리고 7월 중순에는 37,200까지 떨어졌다.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마크는 어디 갔냐? 야코는 어떻게 된 거냐? 왜 이제 줄리안과 함께 있냐고. 그녀는 댓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했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브랜드 관련 대응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단 한 통의 이메일을 보내기 전 변호사가 모든 내용을 검토했다. 직접적인 재정적 연관이 있는 브랜드만 연락하라. 내가 직접 비용을 지불한 게시물에 태그된 브랜드만.
사실만 전달하고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라. 경찰 보고서 번호와 관련 카드 명세만 포함하라. 감정적인 표현이나 선언문은 절대 금물. 정식 사기 통지처럼 보여야 한다. 그는 템플릿을 작성해 주었다. 제목은 사기 통지,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신원 오용. 본문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세 문단. 경찰 보고서 번호, 특정 거래를 보여주는 은행 명세 하이라이트. 내 연락처와 변호사 연락처.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 그 이메일은 마케팅이나 파트너십 부서가 아니라 법무 컴플라이언스 수신함으로 보냈다. 법무부서는 이런 사안을 진지하게 다룬다. 나는 정확히 9통의 이메일만 보냈다. 17통이 아니라 9통이었다. 내 신용카드 명세서에 해당 게시물에 태그된 브랜드와 직접적인 지출이 명확히 찍힌 곳들, 엘레나가 내 카드로 구매한 제품들, 내가 비용을 지불했고 그들이 후원했던 행사들, 내 돈으로 진행된 협업들만 골랐다. 4개의 브랜드가 2주 안에 추가 서류를 요청했고 나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두 곳은 3주 안에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었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그냥 협업을 멈췄다. 한 브랜드는 법무팀이 검토 중이라고만 말한 뒤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위험 대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컸다. 두 브랜드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완전히 무시했다. 내가 상상했던 즉각적인 붕괴는 아니었다. 관료적이고 느렸으며 법무부서의 검토,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조사, 계약의 조용한 미갱신, 새로운 기회의 고갈로 이어졌다. 초가을이 되자 엘레나는 브랜드 파트너십의 절반가량을 잃었다. 한순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약은 갱신 없이 종료되고 새로운 제안은 묵살되었으며 그녀의 수입은 팔로워 수가 줄어들듯 서서히 빠져나갔다. 9월 말 변호사가 업데이트를 전했다. 마크, 형사가 수사를 마치고 모든 자료를 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들이 사건을 검토했고 좋은 소식입니다. 기소를 진행합니다. 다수의 신원 사기 및 신용카드 사기 혐의입니다.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안이지만 첫 공판은 빠르면 11월 말이 될 겁니다. 법원 일정이 밀려 있습니다. 줄리아는요? 그의 관여, 장비 구매, 사기 인지 여부, 가짜 관계 콘텐츠 참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 중이며 진행 속도가 더 느립니다. 기소 여부 결정까지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1월이 왔다. 엘레나의 첫 공판은 11월 말로 잡혔다가 12월 중순으로 다시 한 번 연기되어 1월로 미뤄졌다. 이 모든 과정 동안 내 일은 안정적이었다. 10월에 지역 이사 승진이 확정됐다. 3월부터 상사가 암시해오던 바로 그 기회였다. 마크, 요즘 정말 날아다니네요. 뭐라든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 승진은 실력으로 얻은 겁니다. 급여 35% 인상, 12명 팀을 이끄는 코너 오피스. 감사합니다. 올해 정말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크게 도약했죠. 더 이상 남의 망상을 후원하지 않고 진짜 무언가를 쌓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공판은 결국 1월 중순 최초 경찰 신고 후 거의 1년 만에 열렸다.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그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기와 신원 도용 혐의 인정, 31,000달러 배상,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500시간, 영구적인 범죄 기록. 그리고 줄리아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오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사가 오늘 아침 그를 불러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도난카드로 구매된 장비, 브랜드 계약을 따내는 데 사용된 가짜 약혼 게시물, 사기성 결혼 준비에 참여. 그는 현재 전면 협조 중이며 상세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 엘레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유죄 입증이 더 강화됩니다. 다만 줄리안에게는 거래 가능성이 생깁니다. 검찰은 협조를 조건으로 혐의 경감, 배상, 집행유예를 제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받아들일 겁니다. 2주 뒤 변호사가 확인해줬다. 줄리안은 거래를 수락했다. 협조 대가로 혐의 경감, 장비, 비용 배상,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그는 또한 전문사진 네트워크에서 영구적으로 표기됐다. 좋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어제 엘레나의 부모가 내 사무실로 전화했다. 민사소송을 합의로 끝내고 싶다고 했다. 조용히 마무리하기 위해 전액과 법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총액은요? 42,000달러.
손해 31,000, 비용과 이자 11,000. 수락하세요. 완료됐습니다. 영업일 기준 5일 내로 이체됩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다. 공급망 최적화 보고서, 분기 전망, 평범한 업무. 모든 것이 처리됐다. 모든 것이 정리됐다. 엘레나는 끝났다. 줄리안도 끝났다. 정의는 실현됐다.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은 2월 초에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 42,000달러였다. 그녀가 써버린 31,000달러는 따로 투자 계좌를 여러 인덱스 펀드에 넣었다. 장기 성장용이었다. 그 돈은 복리로 불어나며 영구적인 무언가가 될 것이다. 내가 실질적인 가치를 쌓는 동안 그녀가 미감만 쫓았다는 증거로 남을 것이다. 남은 11,000달러는 저축계좌로 옮겨 비상 자금을 두텁게 하고 안정성을 더했다. 3월에는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계약이 성사됐다. 과장된 건 아니었다. 제품 배송이 시작됐다. 깔끔한 기본 아이템, 좋은 소재, 내가 실제로 입을 만한 것들이었다. 촬영은 도심에서 진행됐다. 전문 스튜디오, 제대로 된 스태프, 나를 잘라낼 소품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진짜 사진작가들이었다. 마크 씨, 우리는 진정성 있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억지 포즈나 강요된 미감 없이 실제 삶을 담는 거죠. 촬영은 회의실에서, 책상 앞에서, 사무실 건물을 걸으며 진행됐다. 캐주얼 비즈니스 복장, 연출도 가짜도 없었다. 완벽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거예요. 현실적이고 중심이 잡혀있고 공감 가능한 사람, 우리 고객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죠. 4시간 만에 끝났다. 대금은 바로 정산됐다. 일주일 뒤 2,000달러. 인생을 바꾸는 금액은 아니었지만 정당한 돈이었다. 진짜 일, 진짜 수입. 1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있는 나,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스카이라인, 자연광. 캡션은 이렇게 적었다. 내가 직접 만들었다. 필터는 필요 없다. 지속 가능 패션 브랜드가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았다. 우리가 사랑하는 미감입니다. 현실적이고 단단하고 진짜 같아요. 첫날에 600개의 좋아요. 전부 실제 계정, 실제 사람들의 진짜 반응이었다. 호기심에 조회자 목록을 확인했다. 엘레나는 여러 번 보고 있었다. 차단하지 않았다. 보게 놔뒀다. 템파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타깃 매장에서, 그녀가 스스로 망쳐버린 삶의 바깥에서 그녀는 내가 진짜 무언가를 쌓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가짜 미감을 쫓은 대가를 감당하면서 내 얼굴이 무언가를 망친 적은 없었다. 문제는 그녀의 우선순위였다. 그해 봄 헬스장에서 아는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 여자친구가 리버사이드 에스테이트 화이트 파티 못 가게 됐어. 티켓 줄까? 네트워킹에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승진도 했잖아. 사실 나는 이미 몇 주 전에 내 티켓을 사두고 갈 계획이었다. 그래도 이렇게 답했다. 그래, 내가 가져갈게. 고마워. 토요일 오후 나는 옷을 입었다. 흰 리넨 셔츠에 베이지 치노 팬츠, 깔끔한 차림. 이번엔 직접 운전했다. 오후 2시에 발렛에 차를 맡겼다. 일반 입구, 일반 입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체크인하고 파티장으로 들어갔다. 흰색 텐트들, 어디를 봐도 미감. 인플루언서들이 휴대폰 앞에서 행복을 연기하고 있었다. 에스프레소 카트를 찾았다. 아이스 커피를 하나 들었다. 엘레나가 예전에 좋아하던 그 비싼 종류였다. 오후 2시 30분, 그녀를 봤다. 안뜰 반대편에서 줄리안과 함께 있었다. 둘 다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엘레나는 다른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저렴한 소재, 어색한 핏. 아마 이제는 3시간짜리 살롱 세션을 감당할 수 없어서 머리를 단순하게 묶은 듯했다. 줄리안은 예전과 같은 리넨 복장이었지만 구김이 심했고 세탁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작년에 입던 걸 그대로 꺼내 입은 느낌이었다. 둘 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속하지 않았고 그게 한눈에 보였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기만 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알아봤다. 흰옷을 입은 한 여성이 엘레나 곁을 지나가다 멈췄고
다시 한번 확인하듯 바라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엘레나와 줄리안을 번갈아 보며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두 사람은 다시 엘레나를 봤고 얼굴에 알아봤다는 표정이 퍼져갔다. 엘레나는 그걸 느끼고 줄리안의 팔을 붙잡아 급하게 무언가를 말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단체 채팅방과 업체 리스트를 통해 돌고 있었다. 엘레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줄리안이 얼버무리려 했다.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네요. 아니요, 가짜 약혼 사진이랑 신원 도용 사건 말이죠. 다들 알고 있어요. 당신 줄리안 맞죠?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확실히 몰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나왔고 아마 녹화 중이었을 것이다. 엘레나는 거에 뛰다시피 했고 줄리안이 뒤따랐다. 불이 난 곳을 탈출하듯 출구로 향했다. 5분도 안 돼 사라졌다. 나는 카트 옆에 남아 커피를 마저 마시고 한 잔을 더 샀다. 다른 사진작가가 다가왔다. 나이가 좀 있는 남자였고 전문 장비를 들고 있었다. 마크 맞죠? 그 사건의 당사자. 맞아요.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대주고 있는데 그녀가 사진작가를 약혼자로 올렸다는 거 정말 잔인하네요. 뭐 그런 셈이죠. 참고로 사진업계에서는 줄리안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아무도 글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 업계에서는 직업 윤리가 중요하거든요. 이해됩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나중에 전문 사진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진짜 작업, 정당한 비용, 그런 콘텐츠 농사 같은 쓰레기는 안 합니다. 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2시간 더 머물렀다. 업체 사람들을 만나고 공급망 물류에 대해, 사업에 대해, 진짜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건을 알고 있고 내가 전문적으로 대응한 걸 존중한다며 사진작가 3명에게서 명함을 더 받았다. 그중 한 명은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와 일하는 여성이었다. 소규모 캠페인에 안정적이고 소송 걱정 없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인플루언서 말고 진짜 전문가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공급망 관리 일을 합니다. 완벽하네요. 우리가 딱 찾던 사람이에요. 지루하고 안전한 사람. 큰 캠페인은 아니고 제품 제공과 소액의 페이. 한 달 동안 게시물 3개, $2,000 정도요. 자연스럽게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넸고 나는 주머니에 넣었다. 해질 무렵 집으로 운전했다. 창문을 내리고 라디오를 틀었다. 그게 전부였다. 큰 대면도 극적인 폭로도 없었다. 그녀의 평판은 자연스럽게 무너졌고 내 평판은 올라갔다. 완벽했다. 그해 가을 집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도어 아이로 들여다봤다. 엘레나였다. 얼굴은 망가져 있었다. 붉고 흉터투성이에 얼룩덜룩했다. 화학 필링이 끔찍하게 실패한 흔적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문간에 섰다. 움직이지도 안으로 들이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침묵이 대신 말하게 놔뒀다. 마크, 다행이다. 신께 감사해. 뭘 원해? 그녀는 자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졌다. 완전히 부서진 모습이었다. 모든 게 무너졌어. 브랜드들이 다 떠났어. 줄리아는 이제 나랑 말도 안 해. 오히려 자기 변호사가 내가 사기 계획을 강요했다고 말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어. 내 인스타그램은 끝났고 지금은 타기 돼서 이래. 그리고 이거, 그녀는 얼굴을 가리켰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스킨케어 협업이었어. 전문적인 결과를 약속했어. 올리기만 하면 무료 제품이라고. 그게 산이었어. 난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았어. 안타깝네. 안타깝군. 마크, 이제 난 콘텐츠를 할 수 없어. 내 얼굴은 망가졌어. 치료비가 필요해. 레이저 치료 비용이. 제발.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넌 내가 지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잖아. 제발. 나 정말 절박해.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문체인을 보고 문틀에 손을 얹은 채 질문하지 않았다. 상황을 정리해보자. 넌 나를 인스타그램에서 지웠고 내 얼굴이 내 미감을 망친다고 말했어. 절친 줄리안과 가짜 약혼 사진을 올렸지. 나에게서 $31,000를 훔쳤고 결혼 계약서에 내 서명을 위조했어. 영구적인 범죄 기록이 남는 사기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내 부모에게 42,000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했지. 그리고 이제 내 얼굴이 실제로 망가졌으니 내가 부족하다고 했던 그 얼굴의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나쁘게 들리네. 정말 나빴어. 넌 그게 내 개인적인 손해가 되기 전까지 신경도 안 썼을 뿐이야. 미안해. 정말. 내가 뭘 더 듣길 바라? 아무것도. 그게 나는 더 이상 내 순환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끝이야. 넌 나를 고통 속에 두겠다는 거네. 넌 수입이 있어. 지붕도 있고 흉터를 제외하면 건강도 있어. 이제 더 이상 쉽게 버는 돈과 인스타그램 유명세가 없을 뿐이야. 그건 고통이 아니야. 그건 현실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감당하며 사는 삶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어. 나는 정당한 사기 혐의로 신고했고 법적 절차에 맡겼어. 거의 1년이 걸렸지만 정의는 실현됐지. 내가 널 망가뜨린 게 아니야. 난 그저 더 이상 널 가능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야. 나머지는 전부 내 선택이 만든 자연스러운 결과야. 줄리안도 같은 말을 했대. 내 망가진 얼굴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해친다고, 자기 브랜드에 해가 돼서 더는 너와 엮일 수 없다고. 참 절친이다. 너희 둘은 서로 잘 어울렸던 것 같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울고 있었다. 난 뭘 해야 해. 타기 근무 나가고, 공과금 내고, 돈 모으고, 진짜 일로 진짜 삶을 만들어. 내 상황에 있는 누구에게나 해줄 조언이야. 혼자서는 못하겠어. 넌 혼자가 아니야. 배상금을 대신 내준 부모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어. 현실이 있어. 다들 그렇게 해내듯 너도 해낼 거야. 그럼 정말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난 이미 3년 동안 널 도왔어. 내 꿈에 돈을 대고, 내 커리어를 지지하고, 모든 걸 다 냈어. 그 계정은 이제 영구적으로 닫혔어.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내 얼굴이 내 미감을 망친다고 말하던 자신만만한 인플루언서의 흔적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행복해 보이네. 난 만족해. 청구서는 다 냈고, 냉장고는 가득 차 있고, 주말은 내 거야. 난 진짜 무언가를 쌓고 있어. 내 부모는 42,000달러를 냈어. 그건 내 선택의 대가야. 내 사기와 내 결과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녀는 돌아서서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다.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빴어? 넌 내 약혼 반지를 끼고 내 아파트에 살면서 내 돈을 쓰고 내 신용카드로 플라토닉 절친 사진작가와 가짜 결혼식을 계획하면서 내 얼굴이 내 인스타그램 미감을 망친다고 말했어. 그리고 여러 중범죄를 저질러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렸지. 그러니까 그래, 넌 그 정도로 나빴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나는 문을 닫고 토요일 식단 준비를 하러 돌아갔다. 헬스장에 가고 평범하고 생산적인 주말을 보냈다. 다음 날 줄리안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어떻게든 내 번호를 알아낸 모양이었다. 마크 씨, 제 아들 줄리안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아이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커리어는 끝났고 평판도 망가졌어요. 지금은 집에서 우리랑 살고 있고 아무도 일을 맡기지 않아요.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실수는 했지만 친구를 도와주려던 것뿐이었어요. 엘레나가 이 모든 걸 조종했어요. 엘레나가 훔친 내 신용카드로 산 고가 장비를 받도록 조종했나요? 엘레나가 나와 약혼한 상태인 걸 알면서 가짜 약혼 콘텐츠를 만들도록 조종했나요? 엘레나가 사기성 결혼 준비에 가담하도록 조종했나요? 그는 사기인 줄 몰랐어요. 당신 아들은 27살이에요. 내가 약혼자라는 걸 알았고, 우리가 내 아파트에서 함께 산다는 것도 알았고, 내가 모든 비용을 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장비를 받았고, 가짜 약혼 게시물을 만들었고, 브랜드 계약을 위한 가짜 관계를 구축했어요. 그건 조종이 아니에요.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당신은 오해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망가뜨렸어요. 나는 사기를 문서화했고, 적절한 절차로 신고했고, 거의 1년 동안 법적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놔뒀어요. 당신 아들은 신원 도용에 가담하기로 선택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건 그의 결과예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을 낼게요. 사진업계에서 아이 이름만은 살려주세요. 그의 이름은 이미 거래를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순간 정리됐어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내가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난 그럴 수 없어요. 그는 사기에 가담했어요. 그건 사실이고 공개 기록이에요. 그럼 그냥 이대로 두겠다는 거네요. 당신 아들은 27살에 부모 집에서 집행유예 상태로 살고 있고 직업적 평판이 손상됐어요.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자기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는 거죠. 아마 앞으로는 사기를 돕지 말라는 교훈이 되겠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 번호를 차단했다. 그날 저녁, 나는 또 하나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렸다. 진짜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 직장에서 만난 진짜 사람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캡션은 이렇게 썼다. 진짜 삶, 진짜 사람들. 나중에 확인해보니 엘레나는 6번이나 그걸 봤다. 계속 보게 두었다. 안정이 어떤 건지, 진정성이 어떤 건지, 미감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를 쌓는 게 어떤 건지 보게 두었다.